40대 초반의 남성 박 씨는 학창시절 한 친구를 짝사랑했습니다. 평범하게 이를 데 없던 그와 다르게 그녀는 외모도 뛰어났고 성격도 좋아서 또래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는데요. 박 씨는 고백 한 번 못하고 그녀가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 사회인이 된 박 씨는 그녀와 우연찮게 재회하면서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별한 그녀에게 마침내 청혼을 했고 그녀의 아이까지 입양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례를 저희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각색을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사랑과 결혼한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 첫사랑이 시작됐던 학창 시절로 가보죠. 네, 일단 박 씨는 어릴 때부터 좀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대신에 약간 신중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이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낯선 학교 생활에 낯을 막 가리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신입생 OT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낯을 가리는 박 씨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왔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외모도 돋보였지만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친구였습니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 여학생은 박 씨만 보면 늘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정작 박 씨는 이 친구에게 말도 제대로 못 붙여왔다고 합니다.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자, 근데 슬쩍 뭔가 말이라도 좀 걸어봤으면,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이게 또 우리 첫사랑들이 다 좀 이렇기도 한데 이 주변에 이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인기도 좋고 또 외모도 좀 탁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 걸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박 씨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부만 해요. 까톱입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다 보니까 과에서 공부 잘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이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다가오기도 하고요. 밥도 같이 좀 먹자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차도 같이 먹으면서 약간 두 사람이 이렇게 좀 만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기회는 있었잖아요. 기회가 지금 왔죠. 그 와중에 이 박 씨가 그녀가 박 씨한테 너 나 좋아하지? 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럼 그러면 되잖아요. 예. 뭐 아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겁쟁이. 예, 겁쟁이.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 변호사처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건 아니고 소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마음을 별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단둘이 있을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길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헤어졌는데 마음은 이제 서근서근 됐지만은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동기가 하는 말이 그 여성이 학교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선배랑 연애를 한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 남성은 자기 마음을 딱 접었던 거죠. 포기를 했던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바빴지 않습니까? 왜? 잘 나가는 선배랑 연애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박 씨가 가끔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을 안 받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 씨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내가 좋아했던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랬던 나의 첫사랑 그녀와 다시 만났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랬어요. 박 씨는 그 사이에 이제 연애는 몇 번 했는데 결혼은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전문직 시험에 통과는 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SNS를 막 하다가 첫사랑의 여인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딱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성격도 그 사이에 박 씨도 조금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밝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 누구누군데 잘 지내? 이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답이 온 겁니다. 안녕 반갑다 친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인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문자도 가끔 하게 되면서 드디어 15년 만에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야, 약간 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영화 건축학개론 약간 냄새가 스멀스멀 난다고. 자, 끝까지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첫사랑은 그냥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고 지나가서 제가 못 봤는데 딱
추억으로만 남겨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만났는데 여성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아. 여전히 예뻤고 여전히 착했습니다. 어쩜 좋아.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 여성 어떻게 지냈냐고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갑자기 급격히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털어놓은 얘기가 졸업한 뒤에 그 선배랑 결혼을 했고 같이 미국 유학을 가서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사고로 이 남편이 숨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만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유치원생인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양육이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혹시 첫사랑 만나신 적 있어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여기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 웃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녁 때도 만날 겁니다. 예, 첫사랑. 예. 자, 팀장님. 네. 일단 그 남편이 사별했다는 건 뭐가 됐든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뭐가 됐든 그렇다고 해서 15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또 헤어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씨 입장에서 이제 그 여성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향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 씨는 그녀에게 교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여성분은 박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계속 구애하는데 우리가 속된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구애와 정성을 하게 되니까 그 여성이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여가 낳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도 같이 만나는데 이 아이가 잘 따르는 거예요. 잘 따르니까 꼭 친아빠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하니까는 이 남성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여성이랑 같이 결혼을 하기로 해야 되겠다. 와.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청혼을 하게 된 거죠. 예. 드디어 일단 첫사랑과 뭐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자,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결혼해서는 행복했어요. 이 결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박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던 총각이었기 때문에 박 씨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근데 박 씨가 이 여성밖에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막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이제 아이도 태어났어요. 형제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아이였던 이 남자 아들과 원래 정말 있던 아이. 원래 있던 아이와 정말 친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박 씨 너무 행복했고 아, 이 아이도 내가 친양자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이고야. 결정을 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해피엔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이 생긴 셈이라서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원에서 웬 서류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박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아내가 유부남인 상사랑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불륜을 해서 그 상사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소송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박 씨 만나기 전부터 이 상사가 굉장히 좀 잘 대해줬었는데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외롭고 지쳐서 상사한테 기대왔다. 결혼하고 나서는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다. 이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를 상사 부인이 좀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결국 이혼 위기가 왔다고 하고요. 이 아내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유,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또 소장님이고. 아유. 아, 네. 그래서 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이 박 씨는 여성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 박 씨가 너무 이 아내를 사랑하고 믿었던 게 큰 만큼 이 배신감도 너무 그렇죠. 크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내는 난 정말 이제는 안 만나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나도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박 씨가 너무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내도 당신이 뭐 그렇게까지 날 용서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입양한 그 아들 있잖아요. 아, 그 아들이 어쨌든 입양을 했으면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 그렇죠. 또 바로 이제 아들을 버리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박 씨가 상당히 좀 지금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자, 입양한 큰아이는 사실상 이 첫사랑, 이 아내 이혼을 결심한 이 아내와의 접점 때문에 내 양자로 데려온 건데 지금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하하.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첫사랑 아들 입양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다시 파양을 이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입양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입양이 있고 양자를 삼는 친양자 입양이라고 있는데 지금 박 씨 같은 경우는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일반 입양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신의 법률적 자녀가 되긴 한데 이 친부모도 존재를 하고 양부모도 존재하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입양인데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이 법률상으로 친부모는 없어지고 본인이 친부모가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라고 등록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 결속력이 강한 이제 친양자 입양인데 아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했던 걸로 보여요. 친양자 입양의 조건은 뭐냐면 이 미성년자여야 되고 당연히 배우자 일방의 자녀고 1년 이상 혼인이 됐다 그러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지금 딱 해당되죠. 친양자 입양을 한 상황이고 또 생부는 사망했기 때문에 요건에 맞게 지금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파양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고야.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친양자 입양하면 자기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일반 입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다면 입양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학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유기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 두 사람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부모가 지금 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하고 아이의 이 친양자의 복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봐서 이 파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이혼은 해도 네. 이 아이는 계속 내 아이가 내 아이죠. 마찬가지죠. 사실은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있다가 내 아이가 됐는데 이혼한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런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팀장님부터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혼하는 건 좋은데 둘 사이에 난 아들은 어떡합니까? 또 친양자 파양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한테 용서를 받고 각서를 쓰고 다시 결합해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참 4명 모두에게 비극적인 상황이네요. 이 박 씨도 이 아내도 참 다시 얻은 행복이 깨지는 순간인데 저는 어른들은 본인의 선택과 이 책임을 각자가 지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두 아이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 원래 있던 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낳아준 친부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빠를 한번 잃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다시 새 아빠가 생겼어라고 생각하고 크다가 이 아빠는 또 나를 파양하고 싶어 한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하나의 잘못도 없이 너무 큰 상처를 어렸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괴롭겠지만 아이들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두 아이 다 마찬가지지만 큰아이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네, 라마니아 님도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하셨고요. 고망주님, 파양은 해야죠. 괴로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행 스케치님, 아무리 그래도 파양을 어떻게 하나요? 김포님도 아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셨고요. 페이스오프님도 모든 걸 다 주니까 우습게 알고 무시당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야, 오늘 참 되게 좋게 시작했다가 참 끝이 좀 그러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